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고의 언어는 한글이라는 선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글을 뛰어넘는 문자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자는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글을 몰랐던 한 원주민에 의해 창조됐습니다. 특히 이 문자는 문맹률 0%를 달성한 세계 최초의 언어라는 점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는 점은 이 문자가 한글과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문자를 둘러싸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문맹률 0%의 문자는 대체 어떤 문자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엘리자베스 하워드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언어학, 문자학을 전공했어요. 대학원에서는 언어학과 문자학 박사학위를 동시에 받아 천재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죠. 지금은 하버드 대학 언어연구소의 부소장을 맡고 있어요. 저는 연구 전임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의 모든 문자에 관심이 많았어요. 친구들이 인형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저는 책을 끼고 살았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이른 나이에 영어를 깨우쳤고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라틴어를 읽고 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신동소리를 들으며 컸어요. 그러다 문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질문이 생겼고 저의 제일 관심사는 문자, 언어였어요. 고등학생 때 영어와 라틴어 문자의 역사와 체계를 연구한 논문을 3개나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최고의 문자는 영어와 라틴어라고 생각해요. 물론 라틴어에서 유래한 언어들도 저의 연구 영역이죠. 저는 언어학과 문자학 연구자로서 영어와 라틴어가 세계 최고의 언어라고 확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일이 있었어요. 운명의 날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그날 MIT에서 세계 언어 학술 대회가 열렸어요. 언어학, 문자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과 젊은 연구자들이 참석했죠. 학술 대회장은 세계 곳곳에서 참석한 연구자들로 가득했어요. 평소 존경하는 에드워드 로젠 교수님이 좌장으로 주최하는 학술 대회여서 저도 참석하게 됐어요. 포럼 주제는 세계 언어와 문자의 구조를 탐색하는 것이었어요. 발표자들은 하나같이 자기 나라 언어의 우수성을 설파하기 바빴죠. 발표와 토론은 지루하게 이어졌어요. 그때 들려온 한마디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사람은 MIT 언어지능연구소의 소장인 에드워드 로젠 교수였어요. 40년 동안 연구한 결과 한글이 최고의 문자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로젠 교수의 가설에 모두 얼어붙었어요. 로젠 교수는 언어학과 문자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학문적 성취를 인정받아 국내외에서 수많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어권 문자뿐 아니라 세계 언어와 문자를 연구해 그의 학문적 깊이와 넓이는 세계 최고였죠. 로젠 교수의 학문적 업적은 자연과학까지 확장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융복합의 전형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세계 최고 권위자입니다. 한글이 최고의 언어이자 문자입니다. 로젠 교수의 한마디에 침묵이 흘렀어요. 세계 최고 권위자의 말에는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나 잠시 후 참석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만 쓰는 문자가 세계 최고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말들이 오갔어요. 한글이요? 영어도 프랑스어도 아닌 한글이요? 한 프랑스 연구자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증명하라는 요구도 이어졌어요. 저도 당혹스럽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로젠 교수는 지적했어요. 질문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기 나라 언어와 한글의 문자 체계를 비교하는 정도의 연구만 했습니다. 온전히 한글에 집중해 연구한 연구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자 일본인 연구자가 한글은 우리 일본어보다 역사가 짧습니다. 한글이 최고라고 단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주장에 다들 긍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가만히 지켜보던 로젠 교수가 제안했어요. 그럼 세계 모든 문자의 우수성을 비교 분석하는 프로젝트 연구를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이른바 세계 문자 대결 프로젝트를 추진합시다. 로젠 교수의 제안대로 세계 문자 대결 프로젝트 팀이 결성됐습니다. 로젠 교수가 리더를 맡았어요.
프로젝트 팀에는 세계 문화권을 대표하는 15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어요. 동북아권에서는 중국과 일본 연구자가 합류했습니다. 한국 연구자는 굳이 대결까지 펼칠 문제는 아니라며 참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로젠 교수가 선언적으로 주장한 것처럼 우수성을 입증하지 못할까, 지레 겁먹은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의아했어요. 석학인 로젠 교수가 극찬하는데 왜 참가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학술대회 일주일 후 사전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문자 대결 프로젝트 팀을 세계 문자 연구팀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문자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진행은 예능 프로그램처럼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으로 결정됐어요. 문자 구조의 편의성, 역사성, 현대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연구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문자 연구팀의 워크숍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했어요. 세계 문화권과 국가를 대표해 참여한 전문가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라도 되는 듯 문자 전쟁을 준비했어요. 특히 일본인 아사히 레이카의 전의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한글이 언급되자마자 발끈했거든요. 레이카와 저는 친분이 있습니다. 국제 콘퍼런스에서 종종 토론자로 만나 친해졌어요. 일본 동경대학교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동경대학교 인문학부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레이카는 로젠 교수가 한글을 언급했을 때 씩씩거리며 비난했어요. 한자면 모를까, 한글은 절대 아닙니다. 역사가 그렇게 짧은 문자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문자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저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한국은 떠올리기도 싫은 끔찍한 악몽입니다. 개인적인 악연이 있거든요. 지금도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아버지가 과거에 한국계 기업과 사업하다 크게 실패했습니다. 한국인 사장이 계약 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않았고 사업이 휘청했어요. 결국 한국인 사장에게서 잔금을 끝내 받지 못하셨고 회사는 문을 닫게 됐어요. 물품 대금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 일로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가족은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가족 파탄의 원흉인 한국인 때문에 한국의 모든 것에 거부감이 생겼어요. 학문적 평가와 개인사가 더해져 반감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로젠 교수는 한글 타령만 하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는 상상했어요. 워크숍이 열리면 로젠 교수의 가설이 무참히 깨질 것이라고. 결전의 날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한 달 후 첫 워크숍이 시작됐습니다. 서구권 문자들의 연구 결과가 집중적으로 발표됐어요. 워크숍이 열린 곳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열기는 후끈후끈했습니다.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는 기분이었어요. 저도 영어의 우월성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로젠 교수의 워크숍 개회 선언으로 문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서구권 언어들부터 살펴봅시다. 첫 번째 발표는 독일어였어요. 발표자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독일어의 우수성을 설명했습니다. 독일어는 체계적인 규칙성을 가진 언어입니다. 보통 외국인들은 처음 배울 때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배우고 나면 제일 쉽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독일어의 복잡한 문법 구조, 특히 명사의 성별, 격변화, 어순 문제가 지적받았습니다. 규칙은 잘 정리되어 있지만 단어마다 남성, 여성, 중성으로 나누어야 하고 문장에서 위치에 따라 단어 형태가 계속 바뀌어요. 이런 복잡함 때문에 배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독일 대표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다음은 프랑스 대표의 차례였습니다. 프랑스어 역시 성별과 시제의 문제로 학습에 혼란을 주었어요. 발음과 표기의 불일치가 언어 습득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어는 보기와 소리가 너무 달라요. 눈으로 볼 때와 귀로 들을 때가 완전히 다른 언어 같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스페인어 발표도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단순하고 발음이 규칙적이란 장점이 있었지만 의미의 정확성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마침내 제 차례가 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어의 우월성을 증명해 보일 기회였으니까요. 자신있게 영어와 라틴어 모델을 발표했어요. 저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넘기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어는 전 세계 공용어로서 가장 많은 언어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어학과 문자학 발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의 발표에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저는 더욱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전 세계 138개국 이상에서 공식 문자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터넷 콘텐츠의 70% 이상이 라틴 문자로 작성됩니다. 로마 제국의 유산을 이어받은 이 문자는 근대 문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라틴 문자에서 유래한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로젠 교수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전혀 다르죠. 읽는 대로 쓰지 못하고 쓰는 대로 읽지 못하는 문자는 배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로젠 교수는 영어는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지만 단어 하나에 여러 뜻이 있고 규칙을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도 지적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틴어는 체계성은 있었지만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죽은 언어의 한계였죠. 로젠 교수가 일어났어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문자 체계 자체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서구권 언어는 모두 비슷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독일어는 규칙이 많고 문법이 복잡해서 배우기 어렵고 프랑스어는 쓰기와 읽기가 너무 다르며 영어는 예외가 너무 많아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로젠 교수는 한글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 24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글자 모양이 바른 방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독일어가 배우는데 수년이 걸리는 반면 한글은 단 몇 주면 읽고 쓸 수 있어요. 문자의 첫 번째 목적은 모든 사람이 쉽게 배워 지식을 나누는 것인데 한글만이 이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서구권의 패권, 특히 영어의 우월성을 당연하게 여겼던 제 신념이 흔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서구권 대표들도 비슷한 심정인 듯 했어요. 다음 워크숍에서 아시아 문자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한자 기반 문자와 음성 기반 문자의 차이에 주목해 보세요. 다음 날 아침 워크숍이 재개됐습니다. 첫 발표자는 아사히 레이카였어요. 레이카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발표했습니다. 일본어는 가나와 한자의 조합으로 풍부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직관적인 구조를 설명하며 각각 46자씩만 배워도 일본어를 표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진행될수록 레이카의 표정이 굳어갔어요. 일본어의 가나와 한자 복합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가나는 음절 단위로 표현이 명확하지만 한자와 함께 쓰면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레이카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인정했어요. 완벽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상 대화는 충분하지만 학술적 내용에는 한자 지식이 필요합니다. 로젠 교수는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일본어의 세 가지 문자 체계는 인간에게는 표현의 풍부함을 주지만 한 문장 안에서 문자 체계가 바뀌는 것은 학습자에게 큰 혼란을 줍니다. 특히 외국인이 배우기에는 매우 어려운 언어입니다. 이어서 중국 대표가 발표했어요. 중국어는 한 글자에 여러 뜻이 내포돼 있는 다이어 문제로 언어 습득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한자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위대한 문자입니다. 중국 대표는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자는 표의 문자로서 시각적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죠. 중국 대표는 한자가 단순한 글자가 아닌 철학적 깊이를 담은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 설명했고 동아시아 문화권 전체에 미친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로젠 교수는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중국어 한자는 표의 문자로서 의미 함축이 풍부하지만 그 의미가 맥락에 지나치게 의존적입니다. 또한 너무 많은 글자를 외워야 하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현재 중국의 문맹률은 어떻게 됩니까? 로젠 교수의 질문에 중국 대표는 불편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약 15% 정도입니다. 농촌 고령층의 경우는 약 83%에 달합니다. 특히 시골 여성 중에는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젠 교수는 중국어와 일본어의 단점을 지적하며 한글의 우수성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어는 수천 개의 한자를 외워야 하고
일본어는 세 가지 문자 체계가 혼합되어 있어 배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단 24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때 레이카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한글처럼 역사도 짧고 문화적 깊이도 없는 언어보다는 낫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로젠 교수가 엄격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레이카 박사, 과학적 근거 없는 발언은 삼가하세요. 언어의 가치는 역사의 길이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날 새로운 아이디어에 착안했어요. 서구권 언어도 아시아 언어도 한계가 뚜렷하다면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주민 언어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죠.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그 문자는 체로키 문자입니다. 19세기 초 세코야라는 체로키족 원주민이 개발한 이 문자는 놀랍게도 문맹률 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전체 부족이 읽고 쓰는 법을 익혔다는 사실이 저를 흥분시켰어요. 체로키 문자의 구조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음소 단위의 표기, 논리적 구성, 과학적 원리가 뚜렷했어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밍처럼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로젠 교수가 한글에 대해 지적했던 부분들보다 훨씬 뛰어나 보였어요. 저는 체로키 문자를 쓴 체로키 부족의 역사, 체로키 문자의 체계에 대한 연구 자료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체로키 박물관에도 방문했어요. 저는 3주 후 열린 워크숍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완전히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 체계입니다. 문맹률 0%를 달성한 유일한 문자이며 학습과 교육에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모두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무도 체로키 문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젠 교수조차 흥미로운 표정으로 들었어요. 세코야는 글을 쓰지도 읽지도 못했지만 백인들이 종이에 말하는 표시를 한다는 사실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체로키 문자를 개발했습니다. 이 문자는 너무나 효율적이어서 체로키족 전체가 몇 개월 만에 읽고 쓰게 되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승리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 체계를 발견했다고 확신했어요. 로젠 교수의 한글 이론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체로키 문자에 대한 제 발표는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어요. 프랑스 연구자는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문자가 있었다니 놀랐습니다. 여기저기서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났어요.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특히 저는 문맹률 0% 문자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체로키 문자의 문맹률은 한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뤄낸 기적입니다. 저는 체로키 문자와 한글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체로키 문자의 체계성과 효율성이 한글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언어 학습과 교육 측면에서 체로키 문자가 한글보다 우수하다는 가설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젠 교수가 천천히 일어나 질문을 던졌어요. 엘리자베스, 훌륭한 발견입니다. 하지만 체로키 문자가 현대 사회에서 왜 널리 사용되지 않는지 고민해 보셨나요?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역사적, 정치적 이유 때문입니다. 체로키족이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 문화적 억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로젠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언어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젠 교수는 체로키 문자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교육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확장성에서 한계를 보입니다. 85개의 음절 기호는 학습이 쉽지만 새로운 소리나 개념을 표현하는 데 제약이 있죠. 저는 당황했어요. 제 승리의 순간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로젠 교수의 지적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로젠 교수는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살아남은 문자만이 진짜 혁신입니다. 이론적 우수성이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생존하고 발전한 문자만이 우리가 찾는 해답일 수 있습니다. 체로키 문자에 대한 미련이 남았지만 로젠 교수가 높게 평가하는 한글이 더 궁금해졌어요. 개인적인 반감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죠. 워크숍을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와 한글 자료를 찾아봤어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을 만들고 하늘과 땅과 사람의 형상을 모음에 담았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글자보다 소리를 먼저 연구해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하려 노력했던 세종대왕의 발상에는 탄성이 절로 났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저는 처음으로 한글을 깊게 들여다보게 됐어요. 저의 연구 대상은 주로 영어, 라틴어, 서양 문화권의 문자였거든요. 물론 한글의 기본적인 문자 체계 정도는 알고 있었죠. 한글을 공부하다 보니 체로키 문자와 유사점이 많았어요. 둘 다 소리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만들었고 교육적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기존 문자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쉽게,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려고 노력한 점은 뭉클했어요. 결정적인 차이는 생존과 발전이었어요. 한글은 오랜 억압과 탄압에도 살아남아 더욱 발전했지만 체로키는 사용자가 극히 적어졌습니다. 제 연구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어요. 제 마음의 추가 한글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설계, 체계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체로키 문자가 훌륭하다고 여겼던 모든 요소가 한글에 존재했고 오히려 더 체계적이었어요. 저는 로젠 교수를 찾아갔는데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체로키 문자와 한글을 비교 분석해봤으니 두 문자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더 깊게 연구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글에 대한 호기심과 한국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로젠 교수는 조언했어요. 가끔은 직접 경험하는 것이 수천 개의 데이터보다 값진 법이죠. 한국 한글학회에 연락해 놓겠습니다. 결국 저는 귀신에 홀리듯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먼저 저는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원리와 과정을 배우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자와 창제 목적, 그리고 원리까지 완벽하게 기록된 문자랍니다. 한글 창제는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라 문화혁명이었어요.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젊은 연구원이 서 있었어요.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호라고 합니다. 로젠 교수님이 연락을 주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성호 팀장은 한국한글학회에서 문자연구팀장을 맡고 있었어요. 한성호 팀장은 한글의 구조와 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문자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15세기에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날 한성호 팀장과 함께 한글 포럼에 참석했어요. 주제는 세계 문자 혁신과 한글의 역할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목격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 기반 언어학 연구와 실용 사례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글이 정보 처리와 교육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음절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언어 학습과 정보 전달에 이상적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며칠 후 방문한 한국언어교육기관에서는 전 세계인에 대한 한국어 교수법을 직접 체험했어요. 저도 금방 몇 마디를 따라 할 수 있었어요. 연구 자료를 보니 기존 문자 교육보다 30% 이상 빠른 학습 속도와 이해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글의 특성이 언어 학습에 이상적이라는 로젠 교수의 설명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저는 몇 주간 한국에 머물며 한글 연구단체, 대학교 도서관, 한국어 학당 등을 방문해 연구 자료를 찾고 공부했어요. 그동안 저의 한국어 실력은 상당히 늘었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저는 세계문자 연구팀의 최종 워크숍에 참석했어요. 저는 이날 한글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은 팀원들 외에도 주요 언어학 연구기관 대표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일본인 아사히 레이카도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드디어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몇 주간 한국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정보화 시대에 가장 적합한 완벽한 언어 코드입니다. 저는 한글의 과학적 설계 원리와 현대 정보 처리 기술과의 호환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한글의 구조가 언어 습득과 문맥 이해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 사례로 증명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논리적으로 결합하여 음절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사람들이 언어 패턴을 인식하고 학습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언어 학습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제가 발표한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글 기반 교육은 영어 기반 교육보다 문맥 이해도가 42% 높았고 학습 속도는 37% 빨랐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교육 자료의 양이 30% 적어도 같은 효과를 발휘했다는 겁니다. 이는 언어 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회의장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엘리자베스, 탁월한 연구였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언어학과 문자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일본인 아사히 레이카만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마침내 레이카도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연구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겠네요. 한글이 생각보다 훨씬 효율적인 문자 체계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일본어와 한글의 융합 연구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승리감보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것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인류의 발전을 위한 탐구였으니까요. 문자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소통 도구를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로젠 교수는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을 했습니다. 한글은 시대를 넘어선 문자입니다. 15세기에 만들어졌지만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새롭게 빛을 발하고 있어요. 미국 복귀 후 몇 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하버드 대학 언어연구소에서 한글 기반 세계 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성호 팀장도 미국으로 와서 함께 연구를 진행했어요. 한성호 팀장의 언어학적 지식과 저의 문자학적 연구가 만나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언어 교육에 적용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했어요. 이 프로젝트엔 한글과 함께 체로키 문자와 라틴어의 장점도 적용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 교육 방법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결합 원리를 교육에 활용하다니. 이것이 실현되면 언어 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거예요. 한성호 팀장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응원해줬어요. 저도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연구를 넘어 세계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언어 교육법은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언어 습득, 더 자연스러운 발음 교육, 더 높은 문해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레이카도 가끔 연구실을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진정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레이카는 일본어와 한글의 융합 가능성에 관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6개월 만에 놀라운 결과를 냈습니다. 기존 교육 방법보다 언어 습득률이 63% 향상되었고 다국어 학습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발음 정확도와 문해력 성취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졌어요. 이 성과는 언어 교육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로젠 교수는 우리의 연구를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타이틀은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통한 언어 교육의 혁신이었어요. 이 논문은 전 세계 언어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한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오랜 고민 끝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아버지와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피해왔기 때문에 어색했지만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제가 한국에 관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한글 기반 언어 교육 연구인데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과거에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한국 자체를 미워할 필요는 없으니까. 오히려 내가 한국과 한국어로 새로운 일을 찾았다니 기쁘구나. 1년 후 우리의 한글 기반 언어 교육 프로그램은 하버드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 프로젝트에 선정됐어요. 우리는 서울에도 연구소를 열었고 한글의 원리를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세종대왕기념관과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글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모여들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혁신적인 소통 도구였어요. 저는 한글을 통해 세계 언어 혁신의 모델을 만들고 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이 여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었어요. 모든 건 한국의 위대한 발명품, 한글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가 한글과 펼칠 새로운 도전과 미래가 기대됩니다. 식민지 시대의 일제의 한글 사용 금지와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한글을 지켜낸 한국인들의 정신을 잊지 않을 겁니다. 한글을 지켜온 한국인, 대한민국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